안녕하십니까. 방구석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입니다. 네, 지금 데드리프트 250 진행하겠습니다. 원판이 하나 20kg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마지막에 15kg짜리 하나 해가지고 총 바무게까지 250kg짜리를 현재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6회를 하고 내려놓는 장면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첫 장면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스트레칭하는 장면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코어 중심의 위주로 스트레칭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하기 전에 정적 스트레칭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도 그랬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정적 스트레칭, 이렇게 몸을 쭉쭉 다리를 찢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보면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나 과도한 정적 스트레칭은 오히려 수행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운동하기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 위주의, 코어 위주의 이렇게 몸 푸는 운동들 하고, 지금도 사실 운동을 하기 전에 보시면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동작을 빈봉으로 뭐 30회나 50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만 그 동작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컨벤셔널과 비슷하게 거의 땅바닥에 닿을 만큼의 그렇게 큰 가동 범위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왜 여기를 쳐다봤냐면, 아시죠? 잘 찍히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빈봉으로 좀 웜업을 진행을 하는데, 개수를 좀 많이 해요. 30개에서 한 50개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로 이제 20kg, 20kg씩 꽂으면서 60kg를 또 웜업 세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스트랩 같은 거를 감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악력 훈련도 따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60kg, 80kg 정도는 100kg까지는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몸을 풀기 때문에 더 가동 범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방금도 보셨지만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처럼 무릎 정도까지 진행될 때에는 고관절이 이 엉덩이가 약간 뒤로 빠지는 개념이 돼요. 근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이 고관절은 약간 좀 뒤로 빠지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뒤앞 이런 개념이라면, 이제 그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이 올 때에 이 고관절의 이 엉덩이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무릎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고관절을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면 상체만 아래로 내린다, 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하기보다는 스티프 데드리프트에 더 가까운 개념이 되고, 그것은 사실은 고중량을 다룰 수는 없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몸의 신체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이 둔근입니다. 엉덩이. 그래서 엉덩이에 걸고 데드리프트를 진행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데드리프트를 마치 허리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기립근에 힘점을 두고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이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잘 쓰는 것, 스쿼트를 하는 부분이나 이 데드리프트를 하는 부분에서 파워리프터들은 둔근의 사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힙힌지가 잘 되느냐, 이런 너무 어려운 용어 같은 거, 뭐 어려운 건 사실 아니죠. 근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도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스쿼트를 진행하지 않으면, 스쿼트를 같은 걸 할 때 힙힌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 무게가 스쿼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허리에 부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엉덩이를 잘 쓰지 못하면 허리에 부상이 오게 되는 그런, 참 허리 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게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웃도리를 이제 벗었기 때문에 보시면 손에 스트랩을 맨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스트랩은 이제 사람이 이제 무게를 올려드릴 때
먼저는 손아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120, 지금 140을 꽂은 건 20kg짜리 3개, 140kg를 손아귀 힘이 풀려서, 그러니까 코어 힘이나 이런 부분은 몸통의 힘은 되는데 손아귀 힘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렇게 스트랩을 이용하여서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손목에 저 스트랩이 걸치게 되면서 또 손아귀 힘과 함께 저 바벨을 강력하게 딱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제가 역도하는 걸 보니까 그 선수들은 저런 거 안 메고 이렇게 뭐 용상과 인상을 뭐 이렇게 뭐 클린 앤 저크나 뭐 스네치를 진행하는데 도대체 그럼 그 사람들은 손아귀 힘이 장난이 아닌 겁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그립은 또 다릅니다. 후크 그립이라는 것이 있죠. 보시면은 저는 저 손가락을 썸 어라운드 그립으로 해가지고 봉을 이렇게 둘러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보시면은 저 상태에서 그 엄지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요. 후크 그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후크 그립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 스트랩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보시면 손가락 안으로 넣어서 그거를 딱 걸어가지고 이제 무게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또 반복해서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후크 그립을 몇 번 해봤는데 엄지손가락이 일단 굉장히 아프고 한 번 들어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부분 반복을 계속 진행하는 때 후크 그립은 계속 거기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도 할 때 보면은 후크 그립이 아니라 이제 또 이렇게 저처럼 스트랩을 차고 훈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전 훈련을 할 때는 후크 그립으로 원 아래 딱 이렇게 들죠. 이제 저는 이제 140 정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10kg짜리 지금 2.5kg에서 뽑았는데 원 10kg냐 이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옆에 계시던 그 복근 운동 하시는 아저씨께서 제가 옆에다 놨는데 내리시면서 다리를 벌리시면서 제 그 핸드폰을 거의 이제 때리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화면에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핸드폰이 자동차가 밟고 지나갔을 때 그 뒷뚜껑이 열렸을 때 그때 이 안에의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의 모습도 예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160kg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마니안 데드리프트 둘, 셋, 넷, 5개 하고 그만둘걸요? 보통 이제 5개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화면에서 그 아주머니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아마 이것이 이때부터 아마 160 아니면 180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를 한 대씩 얼굴을 막고 있죠. 아주머니께서 저를 때리고 계십니다. 네. 저는 맞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네. 또 실제로 뭐 그 선수들을 보면은 그 파워 리프팅하는 선수들 보면 시작하기 전에 등 스매싱을 딱 맞아요. 정신 바짝 들게 하면서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시키죠. 그거 진행하고 이제 아마 이제 마무리 세트인 것 같습니다. 이날도 이날이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월요일날 운동할 때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주일날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 뭐 나름대로 오전에 쉰다고 하지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아마 5개 정도를 하고 180으로 이제 마무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게 안 되겠다 하고 지금 던지는 거 보셨죠? 여기까지 할래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왜 또 하냐, 이제 쿨다운을 해야 합니다. 쿨다운. 그러면서 이제 140kg로 이제 가동 범위를 약간 줄인 상태로 이제 개수 위주로 이제 마지막에 진행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 16, 17, 18, 19, 20. 원래 140으로 한 30개를 해야 되는데 이날 영 컨디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진행합니다. 방금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행잉 레그 레이즈를 지금 2세트 정도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한번 할 때 뭐 20개씩 진행하는데 배를 만지고 있죠. 벌써 느낌이 온 거예요. 근데 영상을 안 찍은 거를 생각해 그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3세트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잉 레그 레이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저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했던 여러 가지 복근 운동 중에 가장 복근에 이 타격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처음에 이제 균형을 잡는 부분, 그래서 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번 해보다 보면은 행잉 레그 레이즈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뭐 크런치, 뭐 리버스 크런치, V 시트업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도 해봤고 드래곤 플래그 이런 것도 해봤지만 가장 이렇게 복근 운동에 도움이 되는 거는 행잉 레그 레이즈입니다. 이건 아마 모든 선수들이 동의하는 부분일 거예요. 사실은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해봤자 사실 윗몸 일으키기도 그 허벅지 힘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행잉 레그 레이즈를 해서 지금 힘이 떨어지면서 지금 무릎이 이제 허벅지가 이제 수평선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위로 쫙쫙 올려주는 거 요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몇 세트째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힘이 빠졌지만 약간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좀 더 이제 가동 범위가 안 나오더라도 조금이라도 개수를 채우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골반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벌써 지쳤죠. 그러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동 범위가 안 나와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극이 그래도 자극이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근육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절레절레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만둬야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운동을 여러 가지를 좀 더 했는데 제가 편집하면서 자세가 너무 안 나오기도 하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편집 여기까지 했고, 집에 가다가 오늘은 아트스시를 먹어야겠다. 이촌동에 있는 아트스시, 여기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점심 초밥 세트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우동이 큰 게 나오면서 초밥이 좀 부실하고, 그러니까 미니 우동이 나오면서 나름 초밥이 좀 괜찮은. 사실 제가 이촌동에 처음에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짬뽕을 시켰는데 10,000원인 거예요. 제가 전에 살던 동네는 짬뽕이 5,000원이었거든요. 이 동네는 짬뽕이 10,000원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 동네가 물가가 은근히 비싸요. 근데 여기 초밥은 다른 동네보다 그냥 좀 비싸긴 한데 그나마 괜찮은 초밥집.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먹어주는데요. 이렇게 초밥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10피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작은 미니 우동 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 이건 또 참치죠.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죠. 그 신촌이나 그 이대 쪽 가면은 여우꼴인가? 라는 초밥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되게 맛있는데 거기는 먹는 방법이 또 알려줘요. 거기는 그 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식은 게 아니라 약간 미지근한 밥이면서 밥을 꽉 쥐는 게 아니고 살짝 줘요. 그래서 이게 잘못 들면은 밥이 풀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저 위에다가 생강 같은 거로 뭐 와사비도 넣지 말고 생강 같은 거로 위에다가 간장을 발라서 먹으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렇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은 뒤로는 제가 다른 초밥집에 가서도 저렇게 위에다가 그러니까 밑에 밥을 찍지 않고 위에다가 살짝 바른 다음에 먹으면 다른 이런 집에서 먹어도 맛이 이제 아주 훌륭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벌써 4개를 다 먹었죠. 저는 지금 옆에를 왜 봤냐면은 혹시나 내가 이 멘트를 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겠다. 진정한
유튜버로 거듭나지 못했구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한 설교가 몇 번이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게 지금 몇 년인데, 식당에서 이 방송을 켜놓고 뭐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뭐 이런 멘트 절대 못하죠. 그래도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 영상부터 한번 더빙하는 영상을 넣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외부에서 먹는 음식 먹는 거를 이렇게 찍지는 않았었는데, 왜냐면 저는 리얼 사운드 아니겠습니까? 먹는 소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너무 시끄러운 잡음이 많이 들어가니까 먹는 소리를 잘 못 내니까 안 했는데, 그냥 더빙을 해보니까 이 영상 찍고 더빙을 해서 먹으면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 이렇게 김말이가 아니죠. 계란말이 초밥 먹으면서 보면서 생각나는데, 여러분 정말 초밥, 진짜 맛있는 초밥을 먹고 싶다면 그 북해도를 가십시오. 일본의 북해도, 홋카이도를 가십시오. 홋카이도 정말 예술입니다. 거기서 먹었던 초밥은 한국에서 먹었던 그것과는 전혀, 정말 똑같은 부위의 음식을 먹어도 완전히, 정말 왜 초밥왕을에서 이란 만화에서 그 초밥을 하나 먹으면 바다가 느껴진다고 하는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북해도 중에서도 하코다테라는 그 북해도 안에서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쪽에 있는 곳에 가시게 되면 거기를 갔었는데, 진짜 그곳의 초밥은 어떤 것의 초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 제가 작년에 오사카를 가서 초밥집에 들어갔었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오사카에서는 맛있게 먹었던 것은 고기가 있었던 주인 아주머니께서 잠시 등장하십니다. 점심께서 손님을 한 차례 치른 뒤 아주머니도 이제 피곤이 몰려오시는 거죠. 하품을 한번 하신 다음에 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방송인가 뭔가 찍고 있나 이렇게 보다가 벌써 흥미를 잃으셨죠. 그래서 자질 일어나시는 것이고, 굉장히 오사카에서는 제가 이제 초밥을 절대 먹지 않죠. 굉장히 맛이 없고 한국 것과 뭐 별 차이도 없고,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국수, 쬐끄만 국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세트에는 마지막에 작은 국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오냐? 이유가 있죠. 지금 보통 사람들이면 절반 먹고 이 두 번째 접시를 들어갈 타이밍이에요. 그때쯤 이 국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벌써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주방에서도 이게 보통 사람들의 타이밍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온 뒤로 먹는 게 너무 빨라졌어요. 군대 갔는데 진짜 장신대 학식보다 3배 맛있더라고요. 정말로 닭곰탕 나오는데 막 진짜 고기 덩어리들 막 7, 8개씩 들어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이등병 때 밥도 많이 먹고 곰탕 이런 것도 그냥 엄청 많이 더 달라고 했고 먹는데, 근데 군대에서 먹는 속도는 누구에 맞춰야 된다고요? 병장. 병장은 밥 한 3숟가락 펴 갖고 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를 맞춰야 돼요. 말로는 천천히 먹어라 이러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 뒤로 그때부터 바로 빨리 먹게 되는 거. 지금 또 이제 누가 손님이 오셨는데 얼굴이 등장할 것 같아서 잠깐 내리고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요게 우리 동네에 생겼더라고요. 메가커피. 그래서 여기서 또 저 딸기 보니까 되게 맛있게 생겨가지고 한번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고 하던데 다 먹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